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은 딱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초보 투자자들은 이걸 모른 채로 시장에 뛰어들어요. 코스피가 오르니까, 옆에서 돈 벌었다니까 나도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계좌를 열죠. 그런데 그게 스키장에서 신발도 처음 신어보고 바로 상급자 코스로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는 걸 아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오늘 그 핵심 하나부터 진짜 돈이 되는 구조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보면 사실 되게 이상한 구조예요. 여기 회사가 있고 저기 종이 한 장이 있는데 이 둘이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회사는 회사대로 사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고객한테 물건 팔면서 돌아가는데 주식시장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이 종이 쪽지를 사고 팔면서 돈을 주고받고 있거든요. 텔레파시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적으로 연결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두 세계가 연결이 되느냐? 답은 계약이에요. 이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죠. 그 계약이 잘 지켜지면 연결이 되는 거고 안 지켜지면 따로 노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은 한마디로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진 종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권리가 구체적으로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예요. 회사가 돈을 벌면 나도 좀 달라고 할 수 있는 경제적 권리가 있고 회사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야 그쪽 말고 이쪽으로 가자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경영적 권리가 있고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장부 좀 까봐라 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권리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가 진짜 제대로 작동하는 회사일수록 좋은 주식이 되는 거고 안 되는 회사일수록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답은 이익입니다. 회사가 장사를 해서 매출이 나오고 거기서 직원 월급 주고 원재료비 빼고 광고비 빼고 이자 빼고 세금까지 다 빼고 남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전부예요. 이익이 나면 그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재투자해서 회사를 더 키우는 거고 또 하나는 주주한테 돌려주는 건데 배당을 줄 수도 있고 자사주를 사서 소각할 수도 있죠. 자사주 소각이라는 건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를 줄여버리는 건데 회사 가치는 그대로인데 나누는 수가 줄어드니까 한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반대로 이익이 안 나면 진짜 지옥이 펼쳐져요. 돈이 없으니까 은행 가서 빌려야 되고 빌리면 이자가 늘어나니까 비용이 더 커지고 비용이 커지면 이익은 더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거든요. 거기다 돈이 진짜 없으면 회사가 주식을 새로 찍어서 파는 유상증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면 원래 있던 주주 입장에서는 10명이 나눠 가질 거를 20명이 나눠 가지게 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익이 느는지 줄어드는지 이 하나만 제대로 봐도 주식 투자의 반은 한 겁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익이 안 좋아도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두 가지 요인 때문인데 하나는 진짜 회사가 좋아지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세상이 그 회사를 좋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똑같은 현대차인데 어제까지는 아 뭐 별로야 했다가 로봇 하나 보여줬더니 갑자기 와 대박이다 하는 거 회사는 아무것도 안 변했는데 시장의 시선이 바뀐 거거든요. 이걸 우리는 멀티플이라고 부르는데 회사의 실체인 펀더멘탈과 시장이 그걸 얼마나 좋게 보느냐인 멀티플 이 두 개의 곱이 주가를 결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 구조를 이해하는 것도 엄청 중요한데 주식시장에는 1차 시장과 2차 시장이 있어요. 1차 시장은 회사가 주식을 새로 발행해서 바깥 돈을 가져오는 건데 IPO가 여기에 해당하고 2차 시장은 이미 발행된 주식을 투자자들끼리 사고 파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외국인이 얼마 샀고 기관이 얼마 팔았고 이런 건 전부 2차 시장 안에서의 주인 바꿈이에요.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시장 안에 새로운 돈이 들어오느냐 나가느냐거든요. 개인 투자자가 예탁금을 넣고 외국인이 돈을 싸들고 들어오면 주가가 올라가고 반대로 빠지면 떨어지는 건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라는 말이 딱 이 구조를 설명하는 거예요. IPO가 많아진다는 건 주식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돈은 아직 들어오고 있는데 주식수가 확 늘어나는 시점, 그 이후에 돈 유입은 줄어드는데 주식만 계속 나오는 시점이 바로 위험한 때예요. 스페이스X, 오픈 AI, 엔트로픽 같은 대형 IPO가 줄줄이 예고된 지금 상황에서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수급 이야기도 안 하고 넘어갈 수 없는데 외국인이 3천억 사고 기관이 2천억 사면 개인은 5천억을 판 거예요. 합치면 항상 0이 되거든요. 근데 대체로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오르고
개인이 사면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은 오늘 안에 반드시 사야 하는 돈이에요. 가격이 올라가도 사야 해요. 회의에서 한국 비중을 5%에서 10%로 올리기로 했으면 2조를 한 달 안에 무조건 채워야 하니까 매일매일 나눠서 사는 거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는 트렌드가 있는 거죠. 반면 개인은 걸어놓고 안 사지면 내일 사지 뭐 이러고 있으니까 가격을 끌어올리는 힘이 약한 겁니다. 이제 회사를 직접 보는 법을 알아야 하는데 재무제표는 딱 3가지만 알면 돼요. 재무상태표는 회사가 뭘 가지고 있고 그걸 어떤 돈으로 마련했는지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는 자산이 있고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이 있어요. 자산은 미래에 돈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원이고, 부채는 남의 돈이고 자본은 내 돈인데, 이 자본이 해마다 쌓이는 회사가 좋은 회사예요.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 매출에서 원가 빼고 판매비 빼고 세금 빼고 이자 빼고 남는 순이익을 보여주는 건데, 이 순이익이 다시 재무상태표의 자본으로 들어가면서 회사가 점점 튼튼해지는 구조거든요. 여기서 고정비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 고정비가 90억인 회사가 매출 100억이면 이익이 10억이잖아요. 근데 매출이 10%만 늘어서 110억이 되면 이익은 20억으로 2배가 뛰어요. 반면 고정비가 50억인 회사는 같은 조건에서 이익이 50억에서 60억으로 20%밖에 안 늘거든요. 지금 반도체가 왜 미친 듯이 오르냐면 딱 이 구조 때문이에요. 고정비가 엄청 높은데 매출이 그 고정비를 넘어서는 순간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 이걸 영업 레버리지라고 부릅니다. 현금 흐름도 빠뜨리면 안 되는데 이익이 났다고 해서 진짜 돈이 들어온 건 아닐 수 있어요. 조선회사 같은 경우 3천억짜리 배를 3년 동안 만드는데, 매출은 진행률에 따라 잡히고 현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따로 들어오거든요. 이익으로는 잡혔는데 현금이 안 들어온 경우가 수두룩하기 때문에 이익도 나고 현금도 잘 도는 회사가 진짜 좋은 회사예요. 멀티플은 이 회사의 이익에 몇 배를 쳐줄 거냐의 문제인데 PER이 대표적이에요. 이익이 10억인 회사에 10배를 주면 100억짜리 회사가 되는 거고, 이 배수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은 성장입니다. 1년하고 접을 회사는 1배도 못 받고 10년에서 20년 성장할 회사는 30배에서 40배도 받을 수 있거든요. PBR은 자본의 몇 배를 주느냐인데, 코스피가 PBR 0.8배일 때는 시장이 한국 기업들의 자본이 계속 깎일 거라고 본 거고, 1.5배가 됐다는 건 이 회사들이 돈을 벌어서 자본을 불릴 거라는 기대가 반영된 거예요. 차트에서 딱 3가지만 기억하세요. 올해 횡보하다가 거래량 동반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 시장의 긴 고민이 끝나고 위로 방향을 잡은 거고, 역사적 신고가를 거래량과 함께 돌파하는 종목은 신루타 후보라는 거고, 패닉셀링이나 패닉바잉이 터지는 순간이 추세의 변곡점이라는 거, 이 3가지만 알아도 타이밍을 읽는 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을 아는 겁니다. 이익이 났는데 더 오를 것 같을 때 버티는 게 있고, 손실이 났는데 더 빠질 것 같을 때 손절하는 게 있고, 이익 난 상태에서 하락 신호가 보일 때 익절하는 게 있고, 손실이지만 반등 가능성이 높을 때 존버하는 게 있는데, 대부분의 초보자는 손절을 못해요. 손실이 나고 더 빠질 것 같은데도 혹시 올라오지 않을까 하면서 버티다가 계좌가 녹아내리는 거죠. 내가 이 4가지 중에서 뭘 못하는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어떤 종목 분석보다 우선이에요. 주식시장은 오픈북 테스트 같은 겁니다. 정보는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AI 시대에 재무제표도 볼 수 있고 차트도 볼 수 있고 외국인 수급도 다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남들도 다 본다는 거거든요. 점수는 올라가는데 등수는 안 올라가는 구조에서 살아남으려면 기본기가 확실해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